떠나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지난 2주간 축구 팬들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슈인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이적설입니다. 네, 호날두 형이 그러고 떠난 이후 이제 우리 형은 메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FC 바르셀로나와 법정 분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구단에 남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메시의 이적 이야기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메시와 바르셀로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네, 국내에서 FC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에 대해서만큼은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습니다. 네, 송영주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것부터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댁에 카탈루냐 기가 있다고. 네, 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렇게 성스러운 길을 걸어놓지는 않죠. 그렇게 성스러운 길을. 네, 먼지 쌓입니다. 그럼 잘 보관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시 선수 이적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야구광인데 저도 알 정도니까 네. 이게 무지무지하게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어요. 네, 일단은 어쨌든 바르셀로나에 남는 걸로 결정됐다고요. 네. 일단 메시가 지난달 26일 바르셀로나의 브로펙스로 계약 해지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상 시즌이 끝나면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메시 쪽의 주장이었고요. 네네. 바르셀로나는 그 조항은 6월 10일까지만 적용이 된다. 근데 6월 10일 이후에 얘기했기 때문에 바이아웃 금액 7억 유로 약 1조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지난 5일 날 스페인 현지 언론과 메시가 인터뷰하면서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랑하는 바르셀로나하고 법정 싸움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바르셀로나 하면은 메시고 메시 하면 바르셀로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소년 팀에 있었고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뿐이 아니라 바르셀로나라는 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메시가 2000년도죠. 13세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네.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20년 동안 뛰었죠. 네. 근데 메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의 최고의 스타, 그 스타는 곧 축구계에서는 메시일 거예요. 그 정도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리빙 레전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기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통산 731경기 나와서 634골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의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상징 같은 이 선수가 떠난다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메시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어쩜 저렇게 쉽게 넣지? 이런 생각 맞아요. 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축구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를 쉽게 하는 선수가 네. 잘하는 선수다. 근데 메시는 말 그대로 매직 같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 선수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최고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메시가 이적을 한다면 축구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축구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메시의 이적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왜 이적 이야기가 나왔나요? 일단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8로 대패를 당합니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패배 때문에 메시가 이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쌓인 게 있겠죠. 네,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는 1년 내내 바르토메우 회장에게 팀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르토메우 회장이 야 시즌 끝나고 얘기하자. 시즌 끝나고 나서는 네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메시 입장에서는 6월 10일은 시즌 중이었으니까 네네. 시즌 끝나고 나서 팩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메시는 아마도 구단 수뇌부들의 운영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단 수뇌부가 언론을 좀 이용하면서 선수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언론 플레이. 네, 그거에 대한 불만감이 쌓였고 또 한 가지는 메시가 그동안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바르셀로나는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바르셀로나는 좀 젊게 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나 없이 잘해봐라 볼 것 같은데 약간 그게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지금 온 선수들 물론 다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새로운 그런데 선수들. 메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같은 곳이라서
자기 고향 같은 곳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홀대한 거 아니에요 혹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구단 수뇌부 쪽에서는 좀 홀대했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물론 일부 축구 팬들은 야, 그 정도의 연봉이 홀대라면 최고 연봉 받거든요. 네. 네, 아니 홀대는 아닐 최고 것이다 연봉은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기도 받아야 해요. 할 사람이고 저는 뭐 메오 대전 있기 전부터 메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최고의 선수니까 그렇지만 심적으로 느끼는 약간 뭐랄까 조금 나이를 드셨네요라고 하는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선수들도 같이 뛰던 선수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메시 중심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활동량이 적다는 비판을 듣기는 하더라도 항상 골을 넣고 그렇죠. 도움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팀이 메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메시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단 수뇌부가 하는 행동 자체가 비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어허.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팀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선수 영입하는 거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한 곳에 돈 많이 써서 선수 데리고 와서 여기 메꾸고 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선수 데리고 와서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축구 팬들이 이 메시 팬들 특히 메시 팬들이 지금 이 원흉으로 FC 바르셀로나 회장을 짚고 있습니다. 네, 왜 바르토메오 그런가요? 회장이죠. 네, 바르토메오 회장. 왜요? 왜 그런가 왜요? 일단은 바르토메오 회장이 구단 운영을 잘 못했죠. 잘 못했고. 네,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네. 성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등장한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그러니까 스페인 프로리그에서 10회 우승했고요. 네. 유럽의 각 리그 챔피언들 또는 그에 준하는 팀들이 모여서 경쟁을 펼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회나 우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못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대패를 당하는 경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성적도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최근 젊은 미드필더 아르투르하고 좀 베테랑 미드필더 피아니치하고 같이 스왈디브를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손해보는 계약이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좀 맞춰놓기 위해서 그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리빙 레전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메시에게 이 정도의 대우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런 약간 이 상황을 빗댄 동영상 같은 걸 봤어요. 네, 자꾸 까먹었는데 하여튼 막 뭐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메시의 얼굴을 함께 막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만한 돌을 막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이렇게 막 화살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몰라 하고 딱 놔버리면서 이게 무너지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바르토메오 회장도 약간 좀 거취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르토메오 회장이 지금은 내려올 때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2021년 3월 15일 날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가오는 3월에는 회장이 바뀌겠죠. 네네. 다만 회장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지금 빨리 내려와라. 요 시간 동안 지금 버리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장을 바꾸고 리빌딩에 들어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페인 언론 쪽 보도였는데 메시 이적설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바르토메오 회장이 메시가 잔류한다면 나는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지켜줘. 네, 그런데 메시가 잔류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를 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버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네. 인터뷰를 안 하는 걸로. 네. 아 사실 이 바르셀로나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팬들이시고 FC 바르셀로나 희한하게 레알 마드리드보다 FC 팬들 바르셀로나 팬들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아요? 아니, 나만 아니요. 그랬나?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갈락티코 정책이라고 해서 슈퍼스타들을 데리고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최다 우승을 기록한 팀이기 네네. 때문에 세계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바르셀로나도 세계적인 인기가 많고요. 네. 그래서 두 팀의 대결을 엘 클라시코라고 해서 그렇죠. 더 클래식. 네.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쟁심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지켜보는 축구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다, 어느 쪽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안 좋고요. 아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네, 제 댓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구 팬이라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역사 때문에도 사실 맞습니다. 유명한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프랑코 독재 시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때부터
엉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라리가 얘기할 때는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FC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지만은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 얘기도 하고 그쪽은 저 알아요. 거기는 자기네 고향 사람 아니면 받지도 않잖아요. 네, 선수로. 맞습니다. 네, 전통을 굉장히 네. 중시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라이벌 의식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가장 세니까. 그래서 라리가 최다 우승이라든가 코파델라이 최다 우승이라든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양 팀은 경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시절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메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더 뜨거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호날두가 떠난 다음에는 이제 메시가 중심이 계속 되면서 라리가 자체를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었지만은 지난 시즌에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네.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더 비판에 휩싸였던 아하. 그 가운데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대패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의 이적설까지 터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르셀로나는 리빌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1년 후에 옮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메시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을 해내야 돼요. 일단은 회장이 바뀌겠죠. 3월 15일 날. 네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 나가야 됩니다. 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선수단 리빌딩뿐만이 아니라 구단 운영진, 시스템, 변화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메시 입장에서는 수뇌부가 바뀌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비 에르난데스 같은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 온다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처럼 계속해서 비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메시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는 걸어 나가겠죠. 한마디로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메시가 마음을 먹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왠지 그래도 다른 데 가면은 그 기분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모든 스포츠 팬이 은근히 로맨티스트예요. 네, 낭만적인 것을 아, 찾아요. 스포츠 네. 내에서. 근데 스포츠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냉혹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본다면은 구단 운영이라든가 선수하고 구단 관계는 정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팬들은 낭만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가 원클럽맨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면서 네. 바르셀로나만의 레전드로 남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팬들이 메시가 남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보시는 팬들은 메시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도 1년 더 잔류해줬어. 그럼 그다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야구에 비례한다면은 데릭 지터가 양키스에서 시작해서 끝나야지 이게 맞지. 그렇게 맞지. 했죠, 사실은. 네. 근데 갑자기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다 뭐 이러면은 왜 막 이상한데 막 네.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보스턴 간다 막 이러면 이제 보스턴 난리 나는 가면은 거죠. 그거는 이제 역적이 되는 네. 거죠.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메시가 어쨌든 지금은 잔류를 하기로 했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주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